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완비성 공리부터 수열의 극한까지 쭉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류법의 원리, 그 다음에 명제 테이블에 대한 true, false에 대한 부정명제 취하는 규칙, 그리고 한정기호의 부정 규칙에 대해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유계라는 정의를 기호로 부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부정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와 존재, 존재와 임의에 대해서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관계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개념하고 더불어서요. 그리고 상한, 하한, 수프리멈, 인피멈, 맥시멈, 미니멈, 최대 최소값, 상한, 하한은 좀 개념이 달랐다. 그래서 상한, 하한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상한에 대해서 최소 상계 정리랑 함은 상한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수를 갖고 오면 그 사이에 그 집합에 있는 원소가 들어간다라는 거가 상한과 동치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을 판단하고 싶을 때는 이 명제를 보여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작은.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AP,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 아르키메데스 성질과 굉장히 관련성이 있고요. 극한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한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맥시멈이나 미니멈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프리멈하고 인피멈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공리로 받아들이는 완비성 공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완비 순서 체가 가능하다 했죠. 세 가지. 그 중에서 완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X가 실수 R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고 위로 유계면 반드시 수프리멈 X가 존재한다. 실수에서. 이 말입니다. 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블랭크 페이지에 실수 R의 완비성 공리라는 것을 들고 왔습니다. 공리라는 것은 지난번에 액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인간이 직관적으로 참임을 느낄 수 있는 구조라고 했고 얘가 수학의 기본적인 뼈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수 R을 완비성 공리라는 것을 이렇게 줘버리면 극한에 대해서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가 기준점이 이제 되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실수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 다음 숫자는 사실은 결정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실수가 이렇게 쫙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수의 연속체 농도, 실수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걔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R의 임의 부분 집합을 딱 들고 오게 되면 예를 들어 X라고 하겠습니다. 이 X라는 집합을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으로서 어떤 적어도 하나의 원소가 있는 어떤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으로서 실수의 부분집합을 이렇게 들고 와요. 얘가 근데 이 집합이 X라는 집합이 우리가 위로 유계라는 걸 정의했잖아요. 위로 이게 닫혀있는 얘가 이제 위로 유계가 된다면 상계가 있겠죠. 상계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럼 상계 중에서는 제일 최대가 사실 의미가 있겠죠. 제일 최소가 의미가 있겠죠. 제일 최대 하계인 X가 위로 유계일 때 최대 하계는 항상 존재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항상 존재할 것 같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봤다시피 어디냐? 그 1-n분의 1 꼴, 뭐 얘만 보더라도 상계가 이렇게 많지만 이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 최대 하계라고 했잖아요. 아니, 최소 상계라 했잖아요. 걔는 존재하잖아요. 존재할 것 같잖아요. 그냥 딱 봐도. 그래서 얘가 뭐 집합 안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최소 상계는 항상 있다. 이 말을 그냥 이렇게 공리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미 했던 건데. 그래서 항상 존재한다. 누구냐 존재하냐면 수프리멈 X. X의 최소 상계가 어디에서 존재하냐면 실수 R에서 존재한다. 라는 것이 완비성 공리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집합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항포르 셋 이런 거 있죠. 뭐 아니면 이렇게 집합이 이렇게 몇 개는 단집합이다가 뭐 무한 집합 섞여 있다가 구간을 줬다가 또 여기 뭐 이렇게 닫힌 폐구간 개폐구간을 줬다가 이런 집합 전체도
사실 x라고 볼 수가 있으면 수프리멈 x는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성을 먼저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좀 자연스럽죠, 직관적으로. 항상 이렇게 상계가 있을 거니까, 위로 유계면. 그 중에서 최소 상계는 항상 존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완비성 공리는 최소 상계의 존재성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상계의 존재성을 이제 항상 보장을 받으니까, 최대 하계의 존재성도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슷한 개념으로 x가 아래로 유계가 된다면, 인피멈 x의 최대 하계도, 즉 하한도 실수 집합에 존재하느냐, 실수로서 존재하느냐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사실은 이 완비성을 이용하면 충분히 프루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x라는 녀석이 이제 아래로 유계라고 하죠. 아래로 유계란 말은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S1 같은 거 있죠. 아까 전은 아니고 지난 시간에 0보다 같거나 큰 모든 집합. 자, 이런 녀석은 아래로 유계, 위로 유계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녀석은 최대 하계, 즉 인피멈이 0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죠, 실제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근데 0이 이렇게 항상 존재성을 보장받으려면 얘를 이제 기존의 완비성 공리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설명해드리면 마이너스 S라는 걸, 마이너스 S1이라는 걸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즉 얘의 대칭 형태인 부호를 바꿔줘서 얘를 이제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줘 버리면 얘는 명백히 빨간색은 위로 유계죠. 위로 유계니까 완비성 공리 때문에 수프리멈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이 수프리멈은 마이너스 S1의 그 수프리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완비성 공리로 존재성을 보장을 받고, 그럼 얘를 이제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S1에 대해서 인피범위가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다시 돌려 생각하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수를 우리가 예를 들어 A, A라고 합시다. 그냥 헷갈리니까. 이 수 A에 대해서 그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수 A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잡았으니까 0이 되겠네요. 그죠? 이 수 0이 이제 그대로 S1의 인피멈이 된다 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죠. 이유를. 아이디어는 이렇게 잡고요. x가 아래로 유계라고 하겠습니다. 공집합 아닌 x가 실수 전체에서 아래로 유계다. 그럼 얘가 이제 하한이 이제 존재성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잖아요. 아래로 유계면은 이 집합 x에 대한 반대 집합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x라고 합시다. 일단 x는 x 집합이 있어야 들고 옵니다. 그죠? 예를 들면 x가 막 섞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부호가 이렇게 0이 있으면 이런 집합을 우리가 x라고 하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 얘는 얘로 가고 얘는 반대로 막 다 보내주는 이러한 원소들을 다 모은 집합은 명백히 집합이 되고, 얘는 또 역시나 x가 이미 공집합이 아닌 탓에 공집합이 아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공집합이 아닌 거 당연하고, 또 얘는 당연히 실수 전체의 부분집합이 되면서 위로 유계가로 바뀌죠. 왜냐하면 가정이 아래로 유계였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얘가 아래로 유계라는 얘기가 어떤 A가 있어가지고 X라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X가 A보다 같거나 크다 이 말이죠. 하계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의 부호를 바꿔주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A에 대해서 하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의 상계가 되는 겁니다.
얘가 x가 a에 대해서 아래로 유계라고 해버리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x의 상계가 돼버리는 거죠. 부호가 말 더듬는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완비성 공리 쓸 수가 있죠. by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얘의 수프리멈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수프리멈을 우리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a0라고 하겠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 이 마이너스 a0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x보다는 항상 같거나 큰, 그러면서 제일 작은 녀석인 거죠. for all x in x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얘 부호를 다시 이제 바꿔주면 이 a0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도 제일 큰 합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증명이 끝이 납니다. 아이디어는 이렇게 이제 잡고요.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정리 2. R의 부분집합,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고 아래로 유계면 반드시 하한 인피멈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너무 사실 듀얼적인 관계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위로 유계면 반드시 상한이 존재한다. 앞에 걸 써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되므로 얘가 인피멈이 되어서 하한 인프가 존재한다.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정의 4는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하는데, A가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일 때 A라는 집합이 위로 유계가 아닐 때 수프리멈은 항상 존재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위로 유계가 아니면 수프리멈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완비성 공리는. 이때가 실수 R로서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떤 이제 존재한다는 이 상한이라는 것은 수로서, 그러니까 유한 확정값이라는 얘기예요. 확정된 값이라는 얘기죠. 유한한 확정된 값이라는 의미의 수프리멈 x인데, 위로 유계가 아니면 이런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extension real number system을 보게 되면 얘를 이제 플러스 무한대,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무한대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최대하게조차도 플러스 무한대다라고 그냥 정의를 내린다는 의미인데, 이건 일단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도록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완비성 공리는 사실은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 아르키메데스 성질과 정리와 사실 이제 유도가 된다라는 건데, 이 이야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왜냐면 아르키메데스 성질은 사실은 유리수가 조밀하다, 무리수가 조밀하다, 그 다음 데드킨트의 컷, 실수가 이제 굉장히 조밀하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수열의 극한에서 수열의 극한의 핵심적인 개념들, 조임 정리라든가 모든 이제 그 극한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들의 어떤 근본 뿌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르키메데스 성질은 사실 완비성 공리,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참이라고 설정한 이 공리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우리 극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AP,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 그 다음에 완비성 공리, 컴플리트 리얼 넘버 시스템, 이 두 개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르키메데스 성질은 제가 블랭크 페이지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블랭크 페이지 갖고 왔습니다. AP,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 아르키메데스 성질입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성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연수 집합을 우리가 내추럴 넘버를 라지 n 이렇게 로마자로 쓰잖아요. 자연수 n은 위로 유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n은 사실 1, 2, 3, 4, 5, 6, 7, 8 쭉 가잖아요. 얘가 100, 200, 1억, 1조, 5조, 6조, 7조 계속 올라가더라도 위로 닫힌 실수를 찾을 수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실은 완비성 공리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공리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완비성 공리랑 동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비성 공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완비성 공리는 아르키메데스랑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 n은 위로 유계가 아니다를 우리가 집합, 그러니까 이제 명제 개념으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했으니까
n이 실수 전체집합에서 위로 유계가 아니다를 위로 유계이다가 아니다가 되는 거니까 D로 한번 써볼게요. 짜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n이 위로 유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기호학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n이 위로 유계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써볼까요? 어떤 큰 수 n이라는 녀석이 있어서 어떤 큰 실수에 어떤 큰 수 x라고 할까? 어떤 큰 수 x가 있어서 쓸게요. 어떤 존재한다 x라는 녀석이 실수에 있어서 이 말이잖아요. such that for all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럼 n은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일단 natural 원소입니다. 자연수 집합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n이라는 수는 어떤 수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 x라는 것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한번 정의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 n과 관계없이 x라는 것은 실수로서 독립적으로 빵 존재해서 자연수가 1, 2, 3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얘들을 전부 다 커버쳐주는 이런 엄청 큰 수 x라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얘가 딱 막히고 있다 이 말이죠. 얘는 뭐 1, 2, 3에 의존해서 결정되는 녀석은 아니고 독립적으로 1, 2, 3 쫙 있더라도 이 x는 얘보다 무조건 큰 그러한 숫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상계 정의 가보죠. 다시 한번. A가 X의 상계다 라는 것은 그러니까 X가 위로 유계다 라는 것은 어떤 A라는 실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 여기서는 X라고 한 거잖아. 어떤 실수 X라는 게 있어서 모든 N인 내추럴 N에 대해서 X가 그렇죠? N보다 크다. 이거 지금 그대로 정의대로 쓴 거예요. 그죠? 그죠? 모든 실수 그러니까 어떤 실수가 딱 있어가지고 모든 자연수에 관계없이 n이라는 녀석은 x보단 작다가 아니다잖아요. n이 위로 유계가 아니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not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를 부정명제 한정기호의 부정규칙으로 정의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말이기를 존재는 의미는 존재에 부정취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for all x in r에 대해서 이제 모든 다음에 쉼표고 all은 존재로 모든 n인 그렇죠? 자연수 n에 대해서 서치 되시죠? 어떤 n인 n이 있어서 얘가 아니다. 부정만 취해주면 아무 생각 없이 이 n이라는 녀석은 x 부정이니까 x보다 크다. 이거거든요. 얘가 아르키메데스 정리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해서 존재한다 n x보다 더 크게 n을 자연수로 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n이라는 것은 x에 의존해서 존재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밑에다가 첨자로 x에 의존한다는 표시를 살짝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볼까요? 아르키메데스 성질입니다. 자연수 n은 실수 r에서 위로 유계가 아니다. 즉 하였고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이 이유 때문이죠. 임의의 x인 실수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이 큰 수 n이 있어서 어떤 수든 관계없이 n을 더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됐죠? 자, 증명을 하겠습니다. 진짜 말장난 같은데 증명은 역시 귀류법을 쓰는 거예요. 귀류법은 부정명제를 만들어서 막 진행을 해갖고 false 모순이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 명제가 지금 아르키메데스 성질이에요. x가 있으면 더 큰 실수 더 큰 자연수 n을 잡아낼 수 있다. 실수가 이렇게 던져지면 더 큰 자연수 얘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일련의 상태들을 지금 얘가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명제를 부정한 것은 사실 요 안에 지금 다 적어놨죠. 그래서 명제를 부정하여
명제를 부정하여 기류법을 보이자 이거죠. 자, 이 명제를 부정하면 여기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즉 빨간색 안에 있는 거를 쓰죠. 어떤 실수 x가 아니면 이거 보고 그냥 부정 다시 해보세요. 할 수 있죠. 반대로 뒤집으면 되니까 다. r이 있어서 얘 반대니까 요도 있죠 이미. 모든 n인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얘 부정이죠. n이 x보다 같거나 작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상계가 있다 이 말이니까 우리가 완비성 공리에 의하면 방금 했잖아요. 완비성 써먹어야죠. 그러니까 n이 위로 유계라는 소리잖아요. 부정하면 n이 위로 유계라는 얘기는 완비성 공리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자연수 집합 n이 위로 유계다. 말장난이죠 완전히. 이거 공집합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자연수 1이라도 있으니까. 실수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 이므로 수프리멈에 n이 존재합니다. 그죠? 자연수 집합의 수프리멈이 존재합니다. 어디에서? 실수에서. 그러면 얘가 이제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 수프리멈 n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여보냐면 A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명명을 일단 해두죠. 할 때마다 수프리멈 쓰기 귀찮으니까 얘를 A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유일하다라는 얘기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하죠. 뭐 어쨌든 유일하든 안 하든 A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수프리멈 A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정리 1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 정리 있죠. 정리 1 한번 보고 갈까요? 이거죠 이거. 조금이라도 앞에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x가 존재한다는 게 같이 상한이다. 그래서 상한의 정리 1에 의해서 어떤 얘기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 자연수는 어쨌든 지금 위로 닫혀 있다는 얘기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고. 이게 자연수입니다. 1, 2, 3, 막 이래가는데 A라는 녀석이 뻥 막 크고 있어요. 얘가 자연수 전체보다 더 큰 수입니다. 실제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그러면 얘에서 어떤 얘보다 작은 수도 관계없었잖아요. 그럼 A에서 오히려 그냥 1만 빼버리죠 이렇게. 그럼 이런 수 A 빼기 1하고 A 사이에는 반드시 자연수로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놈이 있다라는 것이 정리 1이었잖아요. 상한 정리. 그죠? 이 A보다 작은 녀석은 당연히 A보다 작죠. 이므로 누가 존재해요? 자연수 N이 존재한다 이거죠. 자연수 M이라 할까요? 어떤 큰 자연수가 있어서 자, 이 M이라는 녀석은 요 수프리멈 취했던 자연수 집합의 원소입니다. 상한 정리가 그렇거든요. 자연수 N의 어떤 큰 자연수 M이 있어서 such that 이 사이에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A 빼기 1 M 이 수가 A보다 가까운 작다. in M이 존재하는 거죠.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정리를. 자, A가 A 상한이다라는 것은 이미 R에 대해서 어떤 X가 있어서 이 사이에 있으면 이 사이에 들어가게끔 하는 X를 집합 A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A 상한과 동치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 했잖아요. 지금 자연수 N의 상한을 우리가 A라고 둔 거잖아요. 그러면 A 빼기 1이라는 녀석도 당연히 이보다 작으니까 이러한 X라는 여기서는 제가 M이라고 했겠죠. 이 M이라는 수가 자연수로서 존재해서 사이에 들어간다 라는 것이 성립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 양변에다가 1을 한번 더해봅시다. 자, 그러면 A라는 녀석은 M 플러스 1이죠. 맞죠? 이쪽만 딱 보게 되면. 그런데 M 플러스 1은 어때요? 사실 이것도 페아노 공리 때문인데 M이라는 수가 자연수니까 M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당연히 자연수예요. 원래 자연수 구성 원리가 그렇잖아요. 페아노 공리죠. M 플러스 1 역시도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공이끼리 부딪히고 이렇게 합니다. 수학에서. 당연하죠. 따라서 M 플러스 1은 지금 A보다 각각 작아야 돼요. 얘가 수프리멈이니까. 맞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수프리멈. 이상하죠, 그죠? M 플러스 1이 A가 수프리멈이니까. 자연수. 말장난이죠, 완전히. 얘보다 각각은 작아야 되죠. 여기서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이거 어때요? 어떤 명제 R이라는 게 나왔고 not R이라는 것과 동시에 지금 만족하고 있잖아요. 펜트로 만족하고 있죠, 동시에. 이거 뭐예요? 목순이죠. 그래서 명제를 부정한 게 false니까 원명제는 참이다. 즉 N은 자연수 N은 위로 유계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수열을 이제 정의할 수가 있어요. N이 위로 유계가 아니다. 아,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걸 아르키메데스 성질이다, 정리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죠. 사실은 AP. 근데 수학에서는 사실은 자명한 거를 자명하다, 당연하다라고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호학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기호 명제 부정규칙 이런 걸 이제 배웠기 때문에 얘가 이제 쉽게 느껴지는 것이지 이건 원래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정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연수에는 얘다 명제를 부정하면 얘는 위로 유기이므로 완비성 공의 수프리멈 존재한다. 다시 읽히시죠? 정리 1이 상한 동치 조건 때문에 m이라는 놈이 있어서 얘이다. 그러면 양변에 1을 더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애초에 m이라는 자연수에서 1 더한 것도 자연수가 되므로 수프리멈 n 집합의 최소 상계가 a라서 이런 수들 전부 다 a보다 각각 작아야 되는데 그죠? 얘는 누구랑 무슨이에요? 얘랑 아니지 얘랑 모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명제 모순의 명제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귀류법 원리가. 되겠습니까? 엄청 중요한 거 지금 여러 개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걸 사용하면 다른 정리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정리는 요 바로 그냥 보면서 할게요. 임의 실수 두 개를 딱 들고 오면 x가 양수일 때, 자, x가 양수 하나 딱 들고 와보세요. 어떤 수도 관계없어요. 작든 크든 뭐 엄청 크든 관계없어요. 그러면 이 수를 n배 해가지고 자연수 n배 해가지고 y보다 항상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혹은 y가 음이 있어도 당연히 얘는 뭐 양수면 끝이 날 거고 양수가 조금이라도 큰 놈이 있으면 몇 번이든 뭐 한 100분의 1이면 y가 한 1이라 할까요? 그럼 얘를 한 101번 곱하면 100번 곱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y보다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정리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AP로부터 온다고. 그래서 같은 동치 조건이라고 봐도 됩니다. y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당연하죠. x도 양수고 n도 양수니까 두 개 곱하면 양이라서 당연하다 해서 클리어로 처리하고 y가 이제 양을 하고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x가 0이 아니니까 x분의 1도 0이 아닌 탓에 이제 여건이 존재하죠. 곱하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두 개를 이제 y가 양수니까 x분의 1과 곱해버리면 x분의 y는 r이고 그러면 이제 아르키메데스 성질 때문에 실수에 대해서 더 큰 자연수는 존재한다잖아요. 자연수가 상한이 없다니까. 그래서 x분의 y보다 큰 n이 존재한다. 존재한다 빠졌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x를 넘겨주면 y는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정리 2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AP에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르키메데스 정리와 다른 정리 2는 동치라고 거의 이야기했거든요.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x가 0보다 크면 어떤 자연수 n이 있어가지고 n분의 1을 사이 만들어줄 수 있다. 아무리 작은 수 이렇게 x가 있어도 엄청 큰 100분의 1, 1억분의 1 이런 게 있었고 이 사이에 딱 들어가게끔 해주는 n분의 1이 존재한다고요. 그런 자연수 큰 응? 그런 엄청 큰 수가 자연수가 있어가지고 n분의 1이 x보다 작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극한을 지금 설명할 거예요. 수열 극한을.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보였던 y가 1일 때의 특수한 케이스라는 얘기죠. 그럼 1이 이미 x, y 다 되니까 1일 때도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x를 내려주면 아니 n을 내려주면 맞죠? 이렇게 되죠. 그럼 x가 양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y가 1일 때를 의미한다 라고 AP 아르키메데스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작은 수가 있어요. 0보다 조금이라도 큰 엄청 작은 수가 이렇게 x가 있으면 이거보다 더 작은 n분의 1이라는 우리 사실 유리함수에서도 사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엄청 큰 n분의 1이라는 녀석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존재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AP가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가 유리함수에서 예전에 정근선 함수 뭐 이렇게 쫙 이야기했죠. 사실 얘는 x분의 1에서 실수의 개념이지만 실수의 극한도 다 숨어 있는 거죠. 아무리 작은 수가 있어도 그거보다 더 작은 놈이 있죠. 도망가려고 이렇게 들어가도 그거보다 더 작은 n분의 1 꼴은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맞죠? 빨간색 보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상태, 일련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수열의 극한을 들어갈 수가 있겠군요. AP를 사용하면 수열의 극한, 조임 정리, 뭐 함수의 극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P가 제일 중요하다. 사실은 이걸 IP라고 보통 보죠. 물론 얘도 AP로 봐도 되지만 결국 완비성 공리라고 보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결국 수열의 극한은 완비성 공리 컴플리트 한데도 사실 정의하는 거예요. 공리 AP 다른 정리 있죠. AP에서 다시 온다고. 수열의 극한이.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 수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퀀스라고 하고 real number, sequence of real number 하면 실수열 해가지고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 집합인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합니다. 수열 시퀀스. 그래서 n이라는 녀석이 fn을 받았을 때 이 시수 값을 우리가 an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표현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1차원적인 표현의 방법을 할 수 있고 2차원 평면으로 수열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1차원적인 수직선 처리 방법은 아까 우리가 여러 번 그려왔었어요. 이 집합 사실 A였거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일 때는 0, 2일 때는 2분의 1, 3일 때는 3분의 1 빠지니까 3분의 2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끝이거든요. 1에는 하나씩 가까워지고 이렇게 얘가 지금 AN을 표현하고 있는데 2차원으로 표현해봐라 라는 얘기는 이런 형태예요. 이게 이제 2차원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쫙 보내게 되면 1에 한없이 지금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n이 한없이 커지면 이 수열 an이 한없이 1에 가까워질 때 1에 수렴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은 L, 여기서는 1이죠. an이 L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n이 한없이 커지면 한없이 an, L에 가까워질 때를 극한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리미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일단 가까워진다는 의미 자체가 1하고 떨어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1, 1, 1, 1, 1 이렇게 가는 수열도 사실 극한은 1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원으로 봤을 때 가까워진다는 의미 때문에 이게 붙어버리면 아예 극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짝수일 땐 1 주고 홀수일 때는 0 주는 수열 있죠. 1, 0, 1, 0, 1, 0 이렇게 가는 수열. 이런 수열 같은 경우에도 n이 하나씩 커지면 1에도 하나씩 가까워지고 0에도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둘 다 극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극한이 2개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언어를 이제 씀에 있어서 언어의 모성 때문인데요. 얘를 이제 기호로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좀 해주면 그런 이제 논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스트라스가 혹은 현대수학에서 가장 이제 획기적으로 그 명제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학 가면은 뭐 제일 첫 번째 배우는 시간이 이제 이거고, 그다음에 입실론이라는 그 입실론 델타 논법, 입실론 n 논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실론 n 논법으로 극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 정의.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수열의 입실론 n 논법의 수열의 극한은 어떤 그 상태, 일련의 상태를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1보다 큰 어떤 레이저 빔을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1 반경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1차원상에서의 반지름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 반경, 뭐 예를 들면 얘를 뭐 2분의 1을 할까요? 2분의 1을 안 되고 한 3분 이상하네요. 3분의 1을 할까? 3분의 1이면 딱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 2루트 2분의 1을 할까? 대충 보시죠. 2분의 1보단 크고 3분의 1보단 작은 어떤 그런 숫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정도 반지름으로 봤을 때는 3번 이후로부터는 여기 이 레이저 빔 안에 다 들어온다고 그러죠. 모든 수열이.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더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입실론이라는 반경을 이 정도로 줄여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극한이라고 정의할 이 1 혹은 L 이라는 이 수치에서 조금이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이런 이제 레이저 빔 안으로 우리가 구간을 설정해 버리면 계속 작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럼 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6번 이후로부터 이 레이저 빔 다 들어온다고. 더 도망을 가면 또 엄청 작게 해보죠. 요렇게 이제 구간을 주면 어떻게 할 건데, 음성 구간입니다 물론. 예를 들면 이제 한 9번부터 요 빔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극한은 이런 이제 일련의 상태를 다 표현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임의로 이제 반경을 던져질 때마다 입실론 반경이라는 거, 요 크기 마이너스 입실론 플러스 입실론 사이에 요 레이저 빔 안에 어떤 큰 수가 있어가지고 그 수가 그 수열의 극한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L과 거리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거리가 요 반경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즉 기호학으로 정의를 하기에는 입실론이 양수로 던져질 때마다 숫자 이제 실수인데 작은 수를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하거든요. 의미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표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지우고 지금 뭐 이런 반경으로 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반경. 그럼 입실론 반경에 대해서 어떤 큰 수, 여기서 3이라 합시다. 이 3이라는 숫자가 있어가지고 이 반경에 의존해서 결정된 숫자죠. 3번 이후로부터 모든 n에 대해서
3번 이후로부터는 전부 다 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AN들이죠. 3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AN과, 맞죠? 이게 지금 3보다 큰, 각각 큰 AN과 L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절대값이잖아요. 거리가 요 반경, 입실론보다 작다 이거잖아요. 사실 얘를 풀면은 AN이라는 것은 L 플러스 입실론, 우리 이거 절대값 푸시죠, 아시죠? 이렇게 되거든요. L에서 플러스 입실론, L 마이너스 입실론. 요 반경. 이건 물론 정선입니다만은 요 안에 AN들이 다 들어온다는 소리 아닐까요? A3, A4, A5, A6의 거리가 혹은 AN 높이가 L 플러스 입실론과 L 마이너스 입실론 요 구간 안, 요 반경 사이에 요 높이들이 다 들어온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차라리 좀 더 위상적인 의미가 많이 나도록, 거리의 의미가 많이 나도록 AN하고 L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 반경 안에 다 들어온다라고 표현하면 될 겁니다. n보다 더 큰 모든 n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입실론을 좀 더 줄이면 거기에 의존해서 또다시 n이 존재하고 이런 의미니까 이게 던져질 때마다 어떤 large n이라는 자연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는 수열의 첨수, 첨자인 넘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 존재다음에 세미콜론이라 했고 모든 n에 대해서라는 말은 항상 써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말을 많이 빠뜨리시는데 for all n에 대해서 왜냐면 얘 n에 대한 한정이 규칙이 없잖아요. 얘는 어디에 있는 놈인가 같잖아요. 모든 n인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if n이 우리가 엄청 큰 위수 3번 혹은 요 경우 9번 이런 식으로 존재된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an과 맞죠? l 사이의 거리가 거리란 것은 원래 빼기의 절대값 아닙니까? 실수해서 거리가 이 반경 1차원에서의 반경 입실론 반경보다는 작다. 이 레이저 빔 안에 모든 AN들이 L과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은 모든 AN들이 다 들어온다 라는 것이죠.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보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극한의 정의로 이렇게 채택을 하는 거예요. 이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어떤 n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든 n에 대해서 if n이 n보다 큰 모든 n, 큰 n보다 더 큰 모든 각각의 n 3, 4, 5, 6, 7, 8, 9, 10이 전부 다 모든 n에 대해서 an하고 거리가 이 반경 입실론 안에 지금 다 들어오고 있죠. 그럼 얘를 입실론 좀 더 줄이면 그 큰 수가 있어가지고 다 들어가고 입실론 더 줄이면 더 큰 n이 또 존재해서 얘 의존해서 결정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n 입실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수열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열의 극한을 좀 정확하게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이해를 하도록 한번 최대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냐면 전진기호, 존재기호, 전천기호 이 지금 한전기호가 3개가 나왔거든요. 우리 2개까지는 해봤는데 한전기호 지금 3개 나왔고 얘 지금 부정명제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뒤에 지금 PN이라는 명제 자체가 우리 항상 쓰는 PN이라는 이 명제가 P이면 Q이다 꼴이에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부정 있죠? 이거 우리 뭐라 했어요? P이고 not Q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를 또 통으로 부정을 해야 되는 연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인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정의를 이제 부정 명제를 한번 취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짝수 수열 있죠? 그러니까 1일 때는 1, 0일 때는 0, 뭐 이렇게 홀수일 때는 1, 짝수일 때 0 이렇게 주는 이 수열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정의를 사용해가지고 딱 깔끔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제 부정만 해가지고. 그래서 부정 명제가 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지금 알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